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혜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동섭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김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섭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해박한 지식으로 우리 인천시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신데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조, 지원해주는 기능과 함께 구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시키는 균형계적인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20% 수준인데 이것이 단순히 교부율이 어떠냐 하는 것만 보고 타 광역시하고 비교해서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으면 신 의원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여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이제 재정 자립도가 있고 또 재정력 지수가 있고 또 평균 교부되는 금액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야만이 구 재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평균적인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교부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천시의 구가 자체 수입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에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반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치구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보다 더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6년 7월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이 또 있게 되기 때문에 현재 조정교부금은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지방세 세입 추이라든가 행정 수요 변화 등 재정 변화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그 인천시 조정교부금 비율이 뭐 적다는 것만 갖고 문제를 삼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이제 비수도권에 비해서 수도권이 갖고 있는 여건상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지적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합리적인 교부금 조정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 의원님께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자치구 재원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대도시 중에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지출 구조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자치구 재원 조정에 대한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는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자치구 자체 재원의 증가도 있지만은 시 특성상 SOC 사업이나 문화시설 확충 사업 등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많아서 타 광역시 대비 시 지원도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 외에도 당초 예산이나 추경 예산을 통해서 반영되는 부분 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또 정부 차원에서도 국비나 교부세 지원 노력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조정교부금 배분 대책 그리고 2015년 행정안전부 정의 결과에 따른 교부율 상향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로 자치구 행정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이 개편 시기에 변화하는 자치구 재정 수입과 수요에 맞춰서 재정 전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미 이를 위한 기구를 만들었고 심층적인 분석을 해나가면서 앞서 답변드린 자치구 조정교부원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 개선 사항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구 외부 재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 조정교부원 제도 개선 TF를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 또한 지금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 용역 결과 그리고 자치구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정혁 의원님께서 제3보급단 부대 이전 후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이미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부평 구민, 전문가 그리고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협의회와 또 부평 구민, 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모두 48번 운영하면서 구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우선은 군부대를 신속하게 이전하여 종전부지를 활용하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다수고, 동시에 최소한의 개발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도 필요하다 하는 의견들도 좀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될 경우에 2018년 무산되었던 제3보급단의 군부대 집적화를 국방부가 재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지금 구성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의견 또 구의원, 시의원 의견을 계속적으로 모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3보급단 도시개발 사업 외에 다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군부대 이전 후에 우리 시가 양해받는 종전부지는 제3보급단과 507여단 그리고 4개의 예비군 훈련장 부지 약 113만 제곱미터이고, 그중에 개발이 가능한 제3보급단 507여단 김포 예비군 훈련장 부지가 약 86만 제곱미터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불가피성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약 1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사업비 전부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가 지자체가 요구하는 대규모 군부대 이전을 직접 시행한 사례가 없고, 현행 국유재산법 등에서도 종전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이 참여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민간 공동개발 사업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 방식을 정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다만 박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추진이 개발 사업 못지않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 사업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 의원님께서 원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제3보급단 도시개발 사업이 기반시설 면적 약 55만 제곱미터, 이건 전체 85만 중에서 약 65%, 3분의 2에 해당되는데, 이 부지를 중심으로 원형지를 충분하게 보존하면서 시가지를 조성하는 공익사업으로 추진한다 하는 대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 등 주요 기반시설 수요 분석을 통해서 부족한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 지역의 사업이 이제 군부대에서 우리 주민의 품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재동 의원님께서 우리 동네 시청 현장 방문 후 사후 관리에 대한 질문 등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께서 먼저 우리 동네 시청은 어떻게 그 사후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 의원님과 함께 글로벌 도시정보부 시장을 중심으로 군구, 현안, 민원 현장을 방문하면서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시작으로 해서 10개 군구에 36개 건의 현장을 방문하였고 16건의 안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4건의 안건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이후 안건별 건의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의회와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 활성화 TF 구성을 추진하게 된 사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 캠퍼스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제물포 캠퍼스는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대에 무상 양효하였지만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천대에서 주도적으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자구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는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전에 인천대와 제물포 캠퍼스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타진하고 TF 구성의 필요성을 느껴 추진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현장 방문한 이후에 지금 8월 말까지 사전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시는 지금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 활성화 TF를 구성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전 회의를 통해서 시 관계 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TF 구성이 다소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시 관계 부서들 간 인천대와의 협약 체결 내용과 인천대에서 수립한 제물포 캠퍼스 개발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현재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제물포 캠퍼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다양한 방안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 활성화 TF 구성과 운영의 기대 효과와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 활성화 TF는 인천대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 논의와 대안 마련 등 최선의 해결책 강구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방치된 시설을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과 앵커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그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 활성에 이바지한 방향으로 TF를 구성 운영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 활성화에 대한 시와 인천대의 입장 차와 인천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당초 계약에 따라서 인천대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대에서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유재산 무상 양육 계약서에 충실해서 서로 간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이 해야 될 역할을 우선 다 해나가는 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TF 구성 운영을 통해서 이러한 입장차를 면밀히 분석하고 서로 공통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제물포 캠퍼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섭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김재동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모두가 우리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인천이 더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